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3절 부가가치세 관련 장부조회 보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실기편 문제 6번 장부조회 문제를 대비하는 단원입니다. 제4장에서도 장부조회 내용 공부했었다 그지요? 이번 단원에서는 장부조회에서 사용하는 메뉴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메뉴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메뉴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입니다. 아시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볼 수 있는 메뉴에서 조회 문제가 출제된다 이겁니다. 자, 기출하기 문제 바로 봅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제2입니다. 코드번호 1102번. 제4장 장부조회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단원에서는 중요한 게 내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과 교재에 있는 화면하고 그게 두 개가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2라는 코드번호 1102라는 요 회사 가지고 학습한다 이겁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02 주식회사 제2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자, 기출하기 문제 제1기 확정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을 의미한다 그지요? 요 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일까요?를 물어본답니다. 요런 문제 출제되었을 때 제일 편한 메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메뉴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세액이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화면에서 지금까지는 회계관리라는 모듈만 사용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메뉴는 그 오른쪽에 있는 부가가치라는 모듈에 있답니다. 자, 커서를 부가가치라는 모듈에 딱 위치시키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지요?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메뉴 엽니다. 자, 기간은 4월부터 6월이다 그지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4월부터 6월 3달 동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부가세 유형을 포함한 각종 내용이 입력되었다 그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상단에 입력되어 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싹싹 끌려와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이렇게 딱 작성된다 이겁니다. 자, 이 내용에서 뭘 원합니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원한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위쪽은 매출에 대한 내용, 그 아래쪽은 매입에 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자, 매출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합계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매출에 대한 결론값이다 이겁니다. 금액은 공급가액을 말합니다. 즉 과세표준, 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매출 중에서 부가가치세 이게 뭡니까? 매출세액이 되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번 문항의 정답은 30 아이고 낙서 때문에 약간 지워졌다 가려졌다 그죠? 낙서를 잠깐 지울게요. 낙서를 됐죠? 요거. 그래서 이번 문항의 정답은 요겁니다. 30273 6000 요겁니다 라고 딱 답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를 활용한 조회 문제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를 사용하는 걸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조회하십시오라고 물을 때 요 메뉴 쓰면 된다 이겁니다. 키워드 뭐 굳이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들어가는 내용을 묻는다. 요 메뉴 쓰자. 자, 문제 풀어봤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내용 우리 이론편에서도 한번 구경해 보았는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위쪽에는 매출, 결론값이 합계라는 라인에 적힌다. 자, 매출의 합계 라인 9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9번 라인의 금액은 뭡니까? 매출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그리고 세액은 매출세액입니다. 그죠? 매출세액 앞에 가라고 기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 중에서 17번이 차감계 결론이네요. 17번에 적히는 세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이겁니다. 공제 가능 매입세액. 그래서 매출세액의 가라고 기호되어 있고 공제 가능 매입세액의 나라고 기호되어 있습니다. 가 빼기 나가 이제 다가 됩니다. 이름 뭐라고요? 납부세액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금액이 흘러가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매출은 다시 과세 10% 부가가치세 적용과 영세 0% 부가가치세 적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과세는 다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과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아주 특이한 내용,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부분, 그 다음에 10% 부가가치세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빙이 발급 안 된 거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라인 이렇게 네 가지로 과세 내용이 나눠지고요. 영세는 영세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 5번. 영세면서 수출 그러면 영세인데 아무런 증빙 발급 안 된 거다 그죠? 그래서 영세 기타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 시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에서 매출과 관련돼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1, 2, 3, 4, 5, 6, 6가지 내용 중에서 한 개가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값 합계라는 내용에서도 이번 조금 전에 보았던 문제처럼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에 대한 내용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일단 세금 계산서 받으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일단 무조건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10번 라인 또는 11번 라인에다가.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면 다시 16번 라인에 그 금액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신고서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죠? 그거는 14번 라인에 반영됩니다. 그 밖의 공제 매입세. 됐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는지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뭐라고요? 세금 계산서 받으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기재해야 되고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적어야 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차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다시 한번 개념 복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대해서는 결국 차감계라는 17번 라인에는 결론값이 공제 가능 매입세액만 딱 집게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대해서 전산회계 1급에서 조회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10번 라인 또는 11번 라인 일반 매입인지 권역에서 매입인지 구분하기로 했다 그죠? 그 다음에 14번 라인 그 다음에 16번 라인 이런 거 그 다음에 결론값 17번 라인 이 정도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납부세액이 무엇인지 그거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 정도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 자, 왼쪽 내용이 이제 중요한 집계 내용이고, 중요한 집계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기재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오른쪽에 그 상세 내용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4번 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우리 회사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걸 말한다, 그죠? 요 내용은 14번 라인 내용은 오른쪽에서 상세 내용이 표시되어서 고객 끌려온다 이겁니다. 14번 라인 내용은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라고 구성되어 있답니다. 이 내용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라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또 상세 내용이 끌려올 수 있답니다. 자, 커서 위치시켜 볼까요? 16번 라인 쪽에 커서 위치시키면 오른쪽에 이렇게 상세 내용 표시됩니다. 16번 라인은 이러한 상세 내용이 끌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중요한 내용, 집계 내용, 오른쪽이 상세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부연설 해볼게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철저하게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기의 경우 1월부터 6월 6개월이 과세기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고는 1월부터 3월 예정, 4월부터 6월 확정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세법은 의미가 이렇답니다. 비록 3개월 단위로 신고하지만 정식 과세기간은 6개월이야. 따라서 확정 신고할 때 서울부터 6월에 대해서 1기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한 것 중에서 뭔가 누락되어 있다면 확정 신고서에 그냥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왜? 정식 과세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부터 3월에 신고한 거는 그냥 임시로 대충 신고한 걸로 보아줄게 라는 의미가 요 서식 속에 담겨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 쪽 그리고 매입 쪽에 각각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예정신고 때 신고한 것 중에서 뭔가 누락된 게 있다면 확정신고에서 그냥 끼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서식이 구성되어 있대요. 아시겠죠? 이 정도 구경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또한 상세 내용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7번 라인, 12번 라인에 각각 커서 위치시켜보면 오른쪽에 상세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 7번 라인으로 가는 거의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왼쪽 12번 라인의 집계 내용으로 가는 거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죠? 중요한 집계 내용이 왼쪽이고 그 상세 내용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구경해 보았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서식 구성이었고요. 자, 그런 설명이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유형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항목에 대해서 뭔가 묻는다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활용하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 봅니다. 자, 메뉴 닫고 뭐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죠?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조회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메뉴 세금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회사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 내용이 표시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물어본다고요? 이 메뉴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봅니다.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월,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는 것이 세법상 정식 명칭이다, 그지요? 우리 실무에서는 이 내용을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과세기간 최종 3월. 과세기간은 6개월인데 앞에 3개월에 대해서는 예정신고한다, 그죠? 그 뒤에 있는 3개월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기라면 4월부터 6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부르겠지만 세법상 정식 명칭은 1기 과세 기간 최종 3월이 될 것입니다. 뭐 4월부터 6월을 말한다. 요 3달 동안 주식회사 호위마트라는 곳에서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인가를 물어본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 내역을 물어본다 그지요? 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가 제일 편하답니다.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바로 아래쪽에 있다 그지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엽니다. 자, 탭이 자 일단 기간부터 입력합시다. 4월부터 6월. 4월부터 6월. 자, 뭐 정기 신고 그죠? 자, 매출 탭이 있고 매입 탭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매출 탭은 우리 회사가 발급을 한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는 우리 회사가 발급을 받은 세금 계산서를 말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매출 탭, 매입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 회사가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를 물어보니까 매출 탭이 아니라 뭐 매입 탭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입 탭을 이제 보면 요약된 내용이 먼저 딱 등장하고요. 상세 내용이 이제 그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자, 상세 내용은 다시 3가지 탭으로 나눠지네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분, 그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된 부분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된 부분 또는 그 외, 즉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은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그죠? 이렇게 3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데이터 탭이 앞에 있는 2가지 탭 내용이 합해진 내용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메뉴, 어떤 탭? 맨 오른쪽에 있는 전체 데이터 탭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요. 자, 그래서 매입 상단, 매입 탭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중간 즈음에 보이는 3가지 탭 중에서는 맨 오른쪽에 있는 전체 데이터 탭을 선택합니다. 그래 놓고 주식회사 호위마트라는 거래처를 찾으면 되겠다. 그지요? 주식회사 호위마트. 여기 있다. 그죠? 주식회사 호위마트로부터 우리가 받은 요 3달 동안 주식회사 호위마트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가 총 2장 있답니다. 공급가액으로는 요렇고 부가가치세로는 요렇답니다. 됐습니까? 자, 묻는 내용이 뭐다고요? 교부받은 거래의 공급가액을 묻습니다. 공급가액을 묻는다고요? 정답은 요번 문항의 정답은 53450 000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당연히 요런 결과값은 어떤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2건이 합해져 가지고 요 금액이 톡 튀어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한 건, 2건 이렇게 합해서 53450 000이 되었습니다 라는 상세 내용까지 볼 수 있는 드릴 다운 기능이 당연히 제공됩니다. 됐습니다. 이것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메뉴였고요. 자, 메뉴 닫고, 자, 기출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워드 이미 정리했다고 그죠? 우리 회사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역을 묻는다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를 활용하자. 자, 그다음 매입 매출장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요,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할 때 제일 중요한 란이 무엇이었습니까? 유형 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유형 란의 그 내용별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매입 매출장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점 비명 메뉴에서의 유형란에 대해서 무언가를 조회하십시오라고 묻는다고요. 요 메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봅니다. 일기 예정 신고 기간 그러면 1월부터 3월이 되겠다. 그죠? 1월부터 3월 중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12영세라는 유형으로 입력된 내용을 묻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메뉴? 메인 매출장 메뉴. 아시겠죠? 자, 메뉴 열어봅니다. 자, 메인 매출장 메뉴는요. 회계관리 모듈에 있습니다. 자, 회계관리 모듈에서 자, 장부관리라는 것이 있었다. 그죠? 여기에서 메인 매출장이 보입니다. 메뉴 열어서 1월부터 3월 자, 구분란 전체를 바르고 매출 유형, 매입 유형 다 합한 거. 2번은 매출 유형, 3번은 매입 유형입니다. 12영세는 뭡니까? 매출 유형이다. 그지요? 2번 매출을 선택하고요. 매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다 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12영세를 선택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쫙 상세 내용이 보이고요. 묻고 있는 내용이 1월부터 3월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가 전체 합했을 때 얼마일까요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기 누계를 확인하면 될 겁니다. 됐죠? 1월부터 3월 됐죠? 1월 달 내용 그죠? 전부 1월 달 내용만 나오네요. 1월부터 3월 세 달을 조회했는데 전부 다 1월 달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월계 1월 달 계가 그냥 분기 누계가 될 거네요. 됐죠? 분기라는 용어 1년을 4개로 나눈다 이겁니다.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죠? 1년을 4개로 쪼개는 거를 분기라고 부르고요. 1월부터 3월이 1분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기 누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회사의 경우 전부 다 1월 달 내용이니까 월계 1월 달의 합계랑 1월부터 3월의 합계랑 똑같게 지금 조회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월부터 3월에 대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묻고 있거든요. 영세율을 거래니까 부가가치세 금액은 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가액을 묻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 정답은 2905000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일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뭐 상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그 날짜의 전표 내용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드릴다운 기능 당연히 제공되고 있구나. 됐습니다. 이것이 매입 매출장 메뉴였습니다. 됐죠? 기출 유형 키워드 이미 정리했습니다. 매입 매출장 비명 메뉴에서의 유형란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매입 매출장 메뉴 활용하자. 자, 이것이 장부 조회 실기편 문제에서 다루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메뉴였습니다. 세 가지였다. 그지요? 복습해 볼까요? 복습하기도 약간 싱거운 내용이지만 자, 하나씩 다시 복습해 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TI라고 약자로 쓴다고 했습니다. 텍스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메인 매출장. 세 가지 메뉴였고 이거는 신고서 서식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묻는다. 요 메뉴 쓰자. 우리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묻는다. 세금 계산 합계표. 그 다음에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유형란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 매입 매출장 메뉴 활용하자. 이렇게 키워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내용 정리했고 문제 풀어봅시다. 실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지? 자, 핵심 기출 문제요. 1번 주식회사 73 코드번호 1173 제73회 기출 문제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73 변경하시고 출발합니다.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이다. 그지요? 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뭡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지요. 뭐.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4월부터 6월 됐습니까? 자, 4월부터 6월의 과세 표준을 묻는답니다. 과세 표준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가 매출한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겁니다. 자, 과세 표준 및 매출 세계라고 되어 있다 그죠? 매출에 대한 내용의 집계 금액 합계 라인에 있는 금액이 공급가액이었다 그죠? 가액 이꼴 뭐 과세 표준이었습니다. 그죠? 공급 금액이라는 요 열의 합계 라인 그죠? 요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이겁니다. 요번 문항의 정답은 3, 5, 4, 7, 8, 6 000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메뉴 닫고요. 뭐 아니요 이거는 뭐 채점 대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봅니다. 주식회사 66 자. 코드번호 1166 제66회 기출문제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중 계산서, 전자계산서 포함을 수치해서 매입한 금액은 얼마일까요?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과세 대상 사업자인데 과세 대상 사업하다 보니까 면세 물건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면세 사업자는 나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우리는 계산서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매입 매출 전비 입력 메뉴에서 유형을 입력할 때 어떻게 53 면세라고 유형을 입력할 것입니다. 됐죠? 53 면세라고 매입 매출 전비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물어본다 이겁니다. 뭡니까? 유형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매입 매출장 메뉴가 제일 편하겠지요. 그죠? 자, 매입 매출장 메뉴 열어볼까요? 매입 매출장 메뉴. 자, 유형은 매입이면서 53을 찾으면 된다. 그죠? 기간 4월부터 6월입니다. 4월부터 6월. 자, 매입이면서 53 면세. 됐습니까? 이렇게 상세 내용 나오고요. 자, 낙서 지웁니다. 토탈 2건이었네요. 한 건, 두 건. 그죠?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2건 합한 것이 정답일 거다. 그지요? 2건 합한 것이 분기 누계라는 제목으로 집계되어서 표시됩니다. 500만 원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이번 문항 정답은 500만 원. 이것이 매입 매출장 관련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요. 참고로 부연 설명해 볼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할 설명드릴 때 53 면세라는 것도 즉 우리가 과세 사업자인데
계산서 받은 것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 끄트머리에 어딘가에 입력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53 면세라는 이름으로 매일 매출 전부 입력 메뉴에 유형란을 입력하는 거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회사가 계산서 받은 것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 뒤 끄트머리 쪽에 적히기는 적히거든. 그거 참고로 구경해 봅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 4월부터 6월이다. 그죠? 4월부터 6월. 자, 우리 프로그램 메뉴에서는 부가세 신고서 1페이지 내용, 맨 앞 페이지 내용,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 뒷부분에는 계산서 받은 것도 어딘가에 기재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그냥 가볍게 보는 겁니다. 참고로 자, 이 메뉴에서 과표 명세라고 보입니다. 상단에 과표 명세라는 버튼 클릭하면 보조창 나타납니다. 요 보조창 내용이 저 끄트머리에 기재되는 내용이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회사가 계산서를 받은 거에 대한 명세가 나온다 이겁니다. 500만 원. 여기에서도 참고로 볼 수 있기는 있구나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 3번 문항 봅니다. 자,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의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 관련 공급가액은 얼마일까요를 물어보네요. 요 3달 동안 우리 회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얼마인지를 물어본다 이겁니다. 두 가지 메뉴 다 가능하겠네요. 부가가세 신고서에 일단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매입세 공제 받는지 못 받는지 따지지 않고 일단 부가세 신고서인 10번 또는 11번 라인에 기재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회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 회사가 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써도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중에서 매입 유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조회해 봅시다. 자, 부가세 신고서 메뉴 일단 열어볼까요? 자, 일단 회사를 먼저 바꿔야 되겠다, 그죠? 주식회사 63입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3 주식회사 63으로 바꿨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봅니다. 자, 1월부터 3월. 자, 세금 계산서 받은 거 10번 또는 11번 라인에 집계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11번 라인은 금액 없고 원래 10번 라인밖에 없네요. 자, 여기서 묻고 있는 게 공급가액을 묻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번 문항 정답은 266441800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266441800. 됐죠? 방법 1. 방법 2로 조회해 봅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에서 1월부터 3월. 자, 매출 매입 탭 중에서 매입 탭을 쓴다. 그죠? 매입 탭에서 그죠? 매입 탭에서 전체 데이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탭 선택해서 합계 내용 보면 되겠지요. 합계 266441800. 됐죠?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한번 조회해 보았습니다. 자, 메뉴 닫고 다음 문항 넘어갑니다. 4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자, 일단 회사부터 바꿉시다. 자, 마음이 급하니까 막 회사 바꾸는 걸 깜빡깜빡 놓치네. 자, 1157 주식회사 57로 일단 회사 변경부터 하고요. 1157. 자,
회사 바꿨습니다. 자, 제1기 그죠? 주식회사 57로 바꿨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그러면 4월부터 6월을 말한다 그죠? 요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메뉴는 정해졌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납부색을 조회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뉴 엽니다. 낙서 지우고 자, 부가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 4월부터 6월 자, 동그라미 카라는 것이 매출세액, 동그라미 나라는 것이 공제 가능 매입세액, 가 빼기 나가 다 납부세액이었습니다. 정답은 927410입니다. 이것이 이 문항의 정답. 됐죠? 927410. 메뉴 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 주식회사 56 코드번호 1156이고요. 제56회 기출문제입니다. 1156 자, 1번 문항 제1기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딱 있다 그지요? 그거를 물어보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1월부터 3월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요? 매입세 공제 받는지 못 받는지 따지지 않고 일단 10번 라인에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중에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게 있다면 다시 16번 라인에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번 라인 내용에서 16번 라인 뺀 것이 공제 가능한 금액이고 그게 맨 아래쪽으로 집게 된다 이겁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전부 답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부조에 입력란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칸에는 350만 원 적어주고 두 번째 칸에는 35만 원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죠? 이것이 이번 문항의 정답이었고요. 메뉴 닫습니다. 그 다음 2번 문항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매출분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일까요?를 물어보네요. 요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내용 있을 거고요. 됐죠? 매출에 대해서 10% 과세분인지 0% 과세분인지 그리고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됐는지 안 했는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재되니까 부가세 신고서로도 조회할 수 있고 우리 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물어보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뉴로도 볼 수 있고 그죠?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할 겁니다. 또 매입 매출장도 가능하겠죠? 매입 매출장도 가능할 겁니다. 우리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요? 11 과세다 이겁니다. 또는 영세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12 영세다 이겁니다. 그죠? 두 유형을 조회해서 합하면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뭐 이왕 분석하는 김에 세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조회 작업 해봅시다. 먼저 부가세 신고서 메뉴 열어볼까요? 4월부터 6월 됐습니까? 4월부터 6월 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 10%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도 있고요. 0%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도 있습니다. 1번 라인과 5번 라인 합한 거가 정답이겠네요. 묻고 있는 게 공급가액을 묻는다 그죠? 금액란에 있는 두 금액 합한 겁니다. 300 036 000 플러스 38
450 000 합하면 338 그죠? 338 486 000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네요. 요 문항 정답은 338 486 000이고 방법 1로 조회받고 방법 2 세금계산 사개표로 조회봅니다. 세금계산 사개표가 조금 더 편하겠네요. 굳이 두 금액 합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한 화면에 요 금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죠? 세금계산 사개표 메뉴 열어서 기간이 4월부터 6월이고요. 자, 매출 탭이다 그지요? 매출 탭에서 전체 데이터 탭을 선택해서 합계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 그죠? 한 화면에서 굳이 두 금액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한 화면에서 338 486 000 볼 수 있을 겁니다. 방법 2 방법 3도 가능하더라 그죠? 근데 뭐 번거로우니까 뭐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회도 할 수 있긴 있다 이겁니다. 자, 봅시다. 메인 매출장 메뉴 열어서 4월부터 6월 4월부터 6월 자, 매출 유형 중에서 11 과세가 얼마입니까? 쭉 보면 이제 맨 아래쪽에 합계 나와 있습니다. 자, 합계가 그죠? 여기 분기 누계 합계가 그죠? 330039600 39600 그죠? 이렇게 한번 조회했고요. 그 다음에 12영세 이걸 한번 조회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분기 누계가 3845000이다 그죠? 00가 요거 그죠? 플러스 3845000 하면 아이고 제가 뭔가 계산을 잘못한 모양이지. 자, 다시요. 자, 요 공고가액이 3845000이고 그 다음에 아까 11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자, 11 그죠? 제가 한 게 자, 아래쪽에 쭉 나와 있는 게 그죠? 내가 엉터리다 그죠? 자, 합계가 아니고 합계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합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묻고 있는 게 공급가액이니까 그죠? 요거지. 300036 요거 두 개 합하면 이제 요 정답 금액이 톡 튀어나오겠지요. 자, 38 450 000 플러스 300 036 000 하면 338 486 000 이렇게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뭐 맨 마지막 방법은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의 문제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신속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는 푸는 식으로 연습하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열리는 메뉴 전부 닫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마지막 회차 주식회사 551155 제55의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1155 자, 두 문항 소개했습니다. 1번 문항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에 매출한 거래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공급 대가는 얼마일까요? 우리 회사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점표 입력 메뉴에 매출이면서 현과 22로 유형 입력했을 겁니다. 무슨 메뉴? 메인 매출장 메뉴. 이게 제일 편하겠지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 대가랍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다, 그죠? 아주 쉬운 내용인데 이런 거 잘못 봐가지고 공급 대가 물었는데 공급 가액으로 답을 써서 감점된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실수하지 말자. 메인 매출장에서 22 현과라는 거 유형 파악하면 되겠고 이런 것도 있었다, 그죠?
10% 과세 거래이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22현관인데 23, 24 현면, 현영이라는 유형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물어보기 힘들겠지만 아마도 데이터 조회해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조회되기는 되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작업한다면 현금 영수증 발행한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세 가지 내용을 전부 다 조회해 봅시다. 메뉴입니다. 매입 매출장 메뉴. 일단 회사 바꿨지요. 자, 회사 주식회사 5로 바꿨고, 자, 매입 매출장 메뉴 열어서, 자, 4월부터 6월 기간 입력하고, 자, 매출 중에서 유형 보십시오. 22 현과라는 것도 있다, 그죠? 요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보니까 두 건이네요. 두 건이고. 정답으로 원하는 거는 요 두 건에 합한 거 분기 누계로 나오는데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 대가 그죠? 정답은 2970000이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 문항의 정답이었고요. 자, 23, 24라는 유형도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조회해 봅시다. 그래야 확실한 겁니다. 23 현면입니다. 면세 거래인데 우리가 현금 영수증 발행했다 이겁니다. 맞죠? 이거를 보니까 그런 데이터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알았다. 그 다음에 24 현영입니다. 영세율 거래인데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 이겁니다. 그죠? 24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다. 그러면 결국 요 문제의 정답은 only 22 현가에서 줘야 되는 요게 바로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1번 마지막 문항 2번 문항 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매출 세금 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를 조회하면은 거래처 코드만 답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역을 묻고 있습니다. 무슨 메뉴?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지 뭐. 아시겠죠? 자, 메뉴 열어봅니다. 낙서 지울게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 모듈에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고. 매출 우리 회사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 그러면 매출 탭이고요. 전체 데이터 탭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거래처별로 각각 몇 장씩 발급했는지가 나옵니다. 요 매수가 제일 많은 거래처를 찾으랍니다. 뭐가 제일 많습니까? 자 4도 있고 3도 있고 6이 월등하게 크다 그죠? 요 6매가 제일 많은 매수고요. 요 매수인 회사의 코드.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다판다 회로고 코드가 뭡니까? 02004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코드만 답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02004번 코드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 가지 메뉴를 활용한 조회 문제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